토요일 아침 서울 외곽을 도는 순환버스 차고지에는 아직 서늘한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 몇 명이 커피를 손에 쥔 채 모여 있고 세차를 마친 버스들이 줄지어 서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이로 진한 남색 점퍼와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인호였습니다. 65, 40년 넘게 책을 만들어 온 중견 출판사 대표였어요. 매출 500억을 넘기는 회사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회장님이라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되고 싶은 이름은 그저 버스기사 박 기사였어요. 인호는 차고지 한켠에 서 있는 버스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노선을 외우고 기사 휴게실에서 결제 단말기 사용법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젊은 기사들이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 섞인 농담을 건넸지만 인호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이름을 달고 움직이는 버스잖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직접 한 번은 봐야지. 인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오늘 버스에 오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박준성은 저녁 식탁 앞에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인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인데? 준성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단정한 코트 차림의 젊은 여자, 또렷한 이목구비에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32. IT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한다고 했죠.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인호는 그 미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쉽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보자. 인호가 말하자 준성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가 솔직한 편이라 말이 좀 거칠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민한 면이 있어요. 그 말이 인호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책을 만들며 인쇄공들, 배송기사들, 서점 직원들과 어울려 지냈던 그는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어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싫어했어요. 젊은 시절 교정지를 들고 인쇄소 바닥을 뛰어다니던 그에게 편집장이면 좀 점잖게 다니지 공장 인부처럼 구느냐고 말하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예민하다, 그 말은 며칠 동안 인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에서 젊은 승객이 기사에게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늦었다고, 빨리 안 간다고, 의자를 차고 수납함을 두드리고 주변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렀다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듣던 인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준성이 말한 그 애도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닐까? 그는 사람을 한번 보고 쉽게 판단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책을 만드는 사람답게 언제나 한 장만 보고 책을 덮지 말아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오히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중 승객이 많은 주말 버스 한 대에 그가 직접 기사로 타기로 한 것입니다. 면허는 오래전에 따둔 대형 면허였고 젊은 시절 봉사 운전을 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리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차고지에서 대기하던 관리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박 기사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은 옆좌석에 안전요원 한 명 같이 태웁시다. 손님 많아서 정신없을 수도 있고요. 인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대신 손님 앞에선 나를 그냥 박 기사라고만 불러주게. 아침 9시 첫 운행을 알리는 출발벨이 울렸어요. 버스 앞 전광판에는 노선 번호와 함께 시내 순환이라는 글자가 켜져 있었죠. 인호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조정하고 핸들을 가만히 쥐어봤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오늘 하루만 다시 기사로 살아보자. 문이 열리자 한 정류장씩 승객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노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출근 시간이 늦은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카드를 찍으며 안녕하세요 혹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인호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타세요. 내리실 때 잡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버스 안은 점점 붐볐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런 승객들을 백미러로 살피며 이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눈에 담으려 했어요.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류장 사이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사이에 화면을 열어보니 아들 준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오늘 서연이랑 시내 쪽 나갑니다. 아버지가 타신다는 그 노선, 시간 맞으면 한 정류장에서 같이 탈게요.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서연이 괜히 긴장할까 봐요. 인호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안전운전 잘하고 있을 테니 너희도 조심해서 타거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겹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봐야지. 이름도 배경도 다 있고 그저 한 사람으로 버스기사 앞에 선 승객으로만.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몇 정류장을 지나자 좌석이 거의 가득 찼고 뒷문 쪽에는 서 있는 승객들도 늘어났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가 달래는 목소리가 들리고 뒷자리에서는 두 중년 남성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다. 오늘 난 그 애를 제대로 볼 거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향수 냄새, 정돈된 목소리, 밝게 울리는 웃음. 아, 겨우 탔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자리 하나만 저기 비었다. 그 순간 백미러에 비친 한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코트, 또렷한 눈매, 입가에 떠있는 익숙한 미소. 사진 속에서만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윤서연. 이제 버스기사 박인호 앞에서 한 사람의 승객으로 서게 된 예비 며느리의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자 특유의 공기 흔들림이 안쪽으로 퍼졌습니다. 윤서연은 구두 굽을 가볍게 내며 통로를 따라 걸었고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어요.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 어딘가 자신의 공간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 인호는 백미러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서연은 버스 중간쯤에서 비어있는 좌석을 발견하더니
가방을 툭 올려놓고 앉았어요. 그 옆자리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아, 향수 냄새 너무 심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옆자리 학생이 들을 만큼의 크기였어요. 학생은 순간 움찔하며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조금 예민한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투인가. 아들이 하던 말이 조용히 떠올라. 그는 다시 한번 거울 속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편안하게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노약자석 앞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말 오전의 풍경이었지만 버스 기사석 앞에 앉아 있는 인호의 마음은 조금씩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신호등 앞에 서서 멈추자 갑자기 뒤쪽에서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기사님, 시간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학생, 아주머니, 젊은 부부까지. 눈빛 속에는 놀람과 불편함이 함께 묻어 있었죠. 인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정류장 사이 신호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라니요? 지금 약속 시간 늦을 수도 있는데. 서연은 의자를 뒤로 세게 밀어붙이며 무릎으로 좌석 등받이를 툭 차올렸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고 좌석 아래 앉아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서연은 그마저 눈치채지 못한 듯 턱을 치켜 올리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렇게 운전하면 누가 버스 타요? 좀 빨리 좀 가면 안 돼요? 몇몇 승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여자 뭐야? 아까부터 혼자 신경질이던데. 작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퍼졌어요. 인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손님, 오늘 도로가 조금 막힙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우선이라. 하 말귀를 못 알아듣나. 서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길게 뱉으며 버스 앞쪽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버스 회사 원래 그래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순간 인호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책을 바리바리 들고 기획사 회의를 다니던 시절 한거래처 팀장이 그에게 말했었죠. 책 만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군벙거려? 일 좀 똑바로 해요. 못 배운 사람처럼 왜 이렇게 답답해?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던 기억. 그저 묵묵히 일하던 자신을 직업 하나로 판단하던 시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뱉는 무심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베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버스 앞에는 여전히 빨간 신호가 켜져 있었고 승객들은 말없이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그러한 공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이 정도면 회사에 컴플레인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맞춰갈 생각이 없는 건지. 아, 진짜. 늦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곤 그대로 기사석 옆 요금함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버스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뒤쪽에 있던 노인이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아이를 안은 엄마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호는 미동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속에는 작고 아픈 울림이 일고 있었어요. 그래, 아들이 말한 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가 생각에 잠긴 바로 그때 문득 앞 정류장에서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누군가 버스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슬쩍 돌아본 인호의 눈에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성, 아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삑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출근 늦은 직장인, 장을 본 노부부, 이어폰을 낀 대학생. 평범한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박준성. 그는 숨을 고르며 버스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이미 하나의 자리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여전히 성난 얼굴로 기사석을 향해 몸을 기울인 채 진짜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앞차도 벌써 갔잖아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준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부드럽던 그의 눈매가 서서히 얼어붙었고 어깨선은 긴장으로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모두 숨을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하고 무거웠죠. 서연은 그 조용함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다리를 꼬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진짜 답답해. 이런 기사님들 때문에 버스 못 타겠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준성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버스 앞 모든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차가운 무게 때문이었죠. 서연은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준성 씨? 여기 어떻게 맞다. 시간 맞아서 같이 타기로 했지. 근데 진짜 운전 너무 느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성의 표정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단단히 잡아버렸죠. 방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뭐라고라니 아니 기사님이 너무 느려서. 준성이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길이 열렸고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연아, 너 지금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손님들 앞에서 요금함까지 치고 아까 의자도 걷어찼지?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아니 나 그냥 급해서. 아무튼 기사님이 좀 답답하니까. 준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서서히 운전석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 서연의 눈이 운전석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100m 너머로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는 한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요 없는 눈,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는 아주 오래된 상처 같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냥 기사님이잖아. 왜? 준성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힘주어 뱉었습니다. 내 아버지다. 버스 안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준성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감정을 한 톤씩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했던 분, 요금함을 쳤던 분, 의자를 걷어차며 재촉한 분, 지금 너가 무시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500억 버스회사 대표이자 내 아버지 박인호 회장님이야. 서연의 입술이 한 번, 두 번 떨렸습니다. 얼굴색은 서서히 사라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승객들은 깊은 숨을 삼키며 누군가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힌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운전석에 앉은 인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화도 아님, 분노도 아님,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는 단번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가볍게 벌리고 주저앉을 듯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는 아무 소리 없이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 공기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 한 번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타이어가 노면을 굴러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귀로 들리는 것 같았고 눈앞은 서서히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박준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가라앉은 톤이었어요. 잠깐 정류장에 버스 세우고 쉬었다 가시죠.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인호는 백미러로 아들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다음 정류장 앞 잠시 정차해도 되는 공간이 보이자 버스를 서서히 옆으로 붙였어요. B-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춰 섰고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실 승객께서는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지금 이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선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몇몇 승객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내렸습니다. 괜히 이 장면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굳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빠르게 버스를 떠났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힘내세요. 저런 손님은 어디에나 한 명쯤은 있으니까요. 그러곤 작게 고개 숙여 인호를 향해 인사를 하고는 버스를 내려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자 버스 안에는 이제 남은 사람들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마치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피해보려는 듯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죠. 그때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들,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기사 안내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더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안전 운전을 위해 잠시 버스를 세우고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다음 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몇몇 승객이 다시 일어나 내렸고 남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보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이 일이 단순한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죠. 버스 안에 남은 인원이 줄어들자 인호는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양손을 핸들에서 천천히 떼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조금 뒤로 돌려 서연 쪽을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아가씨. 그가 부르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살짝 떨고 있었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요. 인호의 목소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상황을 되짚는 어조였어요. 버스가 늦는다고, 앞차보다 느리다고 요금함을 치며 소리도 지르고 그는 말끝을 천천히 흐리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눈빛이었어요. 나는 오늘 하루 그냥 버스기사로 일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회사 이름 달고 다니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몇몇 승객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내 회사 이름이라는 말은 이 노인이 평범한 기사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눈치채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호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져버린 존중의 문제였으니까요. 나는 나이 들어서 기사로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직업으로 나누어 부르는 태도는 언제 봐도 참 서글픈 일이에요. 줌성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아버지와 그 여자의 몫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정말 급해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조차 온전히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급해서라는 말이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호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이 급해지면 말의 방향이 왜 항상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버스 안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내려앉았고 누군가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향하는 듯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왜 하필 기사에게, 점원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먼저 목소리가 올라가는지 말입니다. 인호의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어느새 삶의 긴 강의를 듣는 듯한 울림이 있었어요. 서연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가 여러 번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선 좀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디선가 그렇게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고백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이라기보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말에 가까웠어요. 준성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의 좋은 점들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오늘 버스 안에서 본 장면이 모든 기억 위에 두껍게 덮여버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인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류장 바깥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 아이 손을 끌고 횡단보도 앞에 선 부모,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젊은이들. 나는 내 아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사 안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의 언어와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습관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새겨 넣듯 서서히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스 안에서 들은 말들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준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인호는 다시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아닌 회사 대표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이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준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 끝은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아, 잠시 내려서 이야기하자. 그 말과 함께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정류장 한가운데 도시의 소음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세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마치 한 장면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윤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다리가 떨려 한 칸씩 내려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준성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내렸고 버스 문은 두 사람 뒤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박인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다시 운전석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아들의 몫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정류장 옆에 놓인 벤치로 서연과 준성은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 동안 서연은 한 번도 준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준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손 하나 닿지 않는 어색한 간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손등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기사님이 아니 회장님이신 줄. 그리고 나 그렇게까지 막 대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급해서 정신이 없어서. 준성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문제야.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급하면 왜 항상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날카롭게 말을 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해.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아니야. 평소에는 안 그래. 그냥 오늘 상황이 평소에도 그랬다는 거 내 스스로 말했잖아. 준성의 말은 조용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편의점 직원한테, 식당 서빙하는 분한테 짧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지.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이 느슨해진다고. 그 말 내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냥 배경이 직업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서 조심할 필요 없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그녀 스스로도 놀란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감추고 싶었던 내면의 민낯이 단숨에 드러나 버렸거든요. 준성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슬프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무릎 꿇으라면 꿇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걸로 우리까지. 그녀의 외침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준성은 서연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놓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할 때 진짜 본 모습이 나와. 그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자신에게도 했던 질문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이 나에게 결정적인 대답이 됐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아니, 준성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한 번은 없어. 왜냐하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실수가 아니라 너의 습관이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어깨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연은 끝내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그녀를 완전히 덮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인호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인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법이지. 정류장에 걸린 여러 광고판들만이 햇빛 아래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지나가는 바람이 벤치 주위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흐느낌만이 정류장 공기를 무겁게 채웠어요. 준성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돌아본 뒤 아버지가 기다리는 버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류장에 남겨진 서연의 흐느낌이 점점 멀어지자 버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의 침묵과도 평소의 고요함과도 전혀 달랐어요. 이번에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바꾸게 될지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박준성은 천천히 버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히며 땡 하는 안내음이 들렸고 버스 안에 남아있던 몇몇 승객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성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복잡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인호는 아들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순간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성이 조용히 부르자 인호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라. 그리고 잠깐만 앉아라. 준성은 운전석 뒤 보조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더 가까이 그의 표정을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벗어나자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버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보았으며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방금 있었던 일의 여운을 씹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얼굴들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가던 중 인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성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냐? 준성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어요.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모습을 보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인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겠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플 때도 있으니까. 그 말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사람이 남긴 흔적들을 책장처럼 살펴보아온 사람의 말이었어요. 준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서연을 잘못 본 걸까요? 인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본 것은 서연이 가진 좋은 부분들이었겠지. 그 좋은 부분은 거짓이 아니야. 준성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인호는 핸들 너머 거울을 통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모습이 있다. 평소의 모습과 약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 그 말에 준성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진짜인지 오늘 내가 본 거다.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점차 결심의 색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버스는 어느새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반짝이며 버스 안으로 은은히 들어왔어요. 승객들 사이에 퍼져 있던 무거운 긴장도 햇빛이 닿는 자리만큼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준성은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호는 순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큼은 직접 보고 싶었다. 그건 내가 결혼하고 난 후 겪을 평생의 문제니까. 준성은 그 말에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에 맺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기사님, 인호는 잠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분에게 하신 말씀, 저도 마음에 깊게 와닿았어요. 저도 가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버스 안을 채우던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승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고 고치려는 사람은 변할 수 있지요. 그 말은 마치 버스 안을 가득 채우는 따끈한 햇빛처럼 승객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준성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디선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어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버스는 도시 중심가로 향해 조용히 달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한참 동안 말없이 길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준성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준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버스는 한참을 달린 뒤 다음 정류장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조용히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준성은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서연을 남겨둔 채 멀어져 가던 버스는 다음 노선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고요함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정류장 벤치 위에 오래전부터 누군가 앉아 있던 듯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고 가방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며 멀리서 버스 오네요 하는 일상의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서연에게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 공기마저 무거워져 있었어요. 잠시 후 정류장 표지판에 붙어있던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귀 옆을 스쳤습니다. 그 작은 바람 한 조각이 마치 누군가 그녀를 깨우려는 듯 느껴졌어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요구함을 치던 자신의 손.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행동이 지금은 자신에게조차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말했지? 마치 자신과 대화를 하듯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다고, 왜 그렇게 화가 났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할 때 오는 참담함이 조용히 손끝으로 다가왔어요.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건가? 부정하고 싶었지만 버스 안에서 준성이 한 말, 그리고 박인호의 눈빛이 모두 그녀의 마음을 향해 정확히 겨누는 화살처럼 떠올랐습니다. 말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지. 그 말은 그녀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가슴 아래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 정류장에 앉은 다른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중년 여성은 그저 걱정이 묻어난 얼굴로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 괜찮아요. 그녀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너무 크게 했어요.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다 실수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이미 반은 바뀐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근데요, 여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느냐가 더 중요한 때도 있어요. 서연은 멍하니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말을 바로 지금 듣게 된 것처럼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아가씨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서연에게 아주 조용한 힘을 남겨두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류장에는 다시 햇빛이 내려앉았고 바람이 잔잔하게 주변을 스쳤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수첩 첫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말, 오늘 같은 행동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나는 다시 배우겠다. 그녀는 그 문장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다 적은 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그녀의 모습은 아직 상처받아 있었지만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확실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평범한 승객 한 명으로 조용히 버스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판 불이 하나씩 꺼지고
버스 차고지에는 정비를 마친 차량들이 줄지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차량 점검을 하는 직원들, 출근 전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동하는 기사들, 그리고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풍경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버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인호. 그는 여느 때와 똑같은 버스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날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일로 인해 마음 한켠이 아직도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버스 외관 점검을 마친 인호가 운전석으로 올라가자 차고지 책임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운행하시게요?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말고 박 기사라고 하라니까.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박 기사님. 그런데 그날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 하지만 그날은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다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터져나온 말들, 버스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향했던 무심한 한마디, 그리고 아들의 결단까지 모든 장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말처럼 그날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멀리서 한 남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성.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버스 쪽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려고요. 커피를 건네받은 인호는 잔을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는 요즘 어때? 준성은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는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결혼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는 이제 확실히 알겠다는 겁니다. 인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다면 이미 절반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천천히 차고지를 비추기 시작했고 버스 차량들의 색이 따뜻하게 물들어갔어요. 잠시 뒤 인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성아, 나는 누구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준성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어요. 너의 인생에 너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길 바란다. 그 말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자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을 일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먼저 보는 사람으로요. 그 말에 인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됐지. 아버지가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버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는 회사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준성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인호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오늘의 성장을 만든 것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 엔진을 켜자
웅 하는 소리가 차고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창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죠. 그때 정류장 쪽으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평소에 세련된 코트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버스 앞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인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기사님, 아니 박 회장님. 인호는 오래전 책 가판대에서 책을 엉성하게 들고 떨던 젊은 직원처럼 그녀가 작게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단정하게 접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제가 먼저 말부터 조심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 말은 변명도 포장도 가식도 아닌 진짜로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덮어주겠다는 뜻도 다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성장만큼은 인정해주는 따뜻한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스스로 돌아본다면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서연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어 인호는 문을 닫고 조용히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류장에 남은 서연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버스는 도로로 나아갔고 서연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다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자. 그 말은 오늘 버스가 남긴 가장 조용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누군가를 싣고 또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길 위로